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죠? 너무 뜨겁죠. 예, 직장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주부, 학생들까지 모이기만 하면 이 가상화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재미난 신조어도 생겼어요. 전 국민의 스포츠. 스포츠요? 예, 가상화폐 가격이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이거를 다 중계하는 듯이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겠고요. 이 때문에요,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는 각종 제도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전문가들도 이걸 쫓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상화폐 세계를요, 한 방에 정리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방에. 그러니까요, 두 방이 아니에요, 한 방.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김태성 마케팅 총괄님 오늘 모셨습니다.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코인원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뭔가 이제 거래하시고 또 이쪽에 관심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조금 그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갈증도 해결해 드릴 겸, 그래서 좀 최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부자들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아니 근데 가상화폐 하면 진짜 아주 최첨단 IT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공이나 이런 게 보통 컴퓨터 공학과 뭐 이쪽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전공이 좀 많이 특이하긴 한데, 저희 국어교육과 출신이어서요. 진짜 많이 특이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원래 해왔던 업종은 다 IT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그래서 뭐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저도 IT 쪽에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 이쪽 세계는 또 전혀 새로웠거든요. 이런 블록체인하고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예. 서비스는. 그래서 또 이것도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여기서 일하게까지 되긴 했죠.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아요. 국어 교육과니까 이게 한 방에 복잡한 걸 정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이렇게 디지털 화폐 네네.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네. 그래도 증권과 관련된 회사에 계셨거나 네네네.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잘 만지는 분일 네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독특하시네요. 네, 근데 내부 직원분들 중에서는 상당수는 사실 그쪽 계열이 맞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니 요즘 IT 업계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럼요. 국어 교육과가 거기에 딱 맞거든요. 예, 진짜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코인원 네네. 요즘 너무나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코인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코인원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코인원은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예.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뭔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기술을 혁신하고 금융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로서 포지셔닝을 원래 목표로 잡고 시작했고요. 예. 그 중에 하나의 거래소가 있는데 요즘에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봐주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국내 1위인가요? 지금 국내 1위라는 게 사실 이제 거래량으로 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뭐 저희가 국내 1위는 아닌데 그 격차가 크진 않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그 외적으로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꼭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송금 서비스라던가, 예. 그래서 뭐 결제 서비스라던가 이런 걸 되게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래소 1위를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블록체인 금융 회사가 되겠다 이런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 1위는 그냥 따라오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네, 뭐 내부적으로는 정말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제 코인원 우리 마케팅 총괄님을 모셨으니까 그래도 저희도 코인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살짝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눈에 띄는 대목이 국내 최초의 보험 가입 거래소다. 네네.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을 챙겨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예. 어떤 공격이나 해킹 같은 거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받으면은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 시스템을 저희가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이제 항상 그 스탠스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코인원에 들어온 지 합류한 지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모든 게 좀 뭐랄까요, 좀 고객 쪽으로 많이 생각은 정말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내부자여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그쪽의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포커싱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대표님이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제 화이트 해커 출신이셔서요. 화이트 해커. 예, 이제 해킹을 이제 막는 해커 뭐 예, 이런 거여서 되게 세계적으로 몇 개 대회에 나가셔서 상도 많이 타시고. 네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마운트 콕스라고 예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났었죠.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해킹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맞아요. 이제 또 대표님이 그걸 보시고 자신과 같이 일할 친구들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표님이 그 펜타곤 방화벽도 뚫으셨다고. 그거 아마 그러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잘못된 소문인가요? 네, 그거는 아주 많이 잘못된. 예. 국방부로 정정할게요. 아니 그리고 저도 좀 공부를 해봤더니 코인원이 진짜 가상화폐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게 얼마 전에 블록스라고 재미난 것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예.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험이랑 좀 성격이 비슷한데 고객분들의 좀 걱정이나 이런 걸 좀 덜어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지금은 이제 화폐로서 막 눈앞에 보이는 건데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를 좀 체험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ATM기라던가 또 뭐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체험존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어디 가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여의도 오시면은 그 네이버 이런데 코인원 블록스라고 치시면은 주소가 코인원 나옵니다. 블록스. 네네. 지금 ATM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가상화폐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건데. 네네. ATM은 뭔가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시세가 있잖아요. 그 KRW 시세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현금으로 뽑았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체험할 때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 아니요. 전혀 들지 않고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셔서 또 다양하게 거기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나 내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미심쩍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가시면은 좀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가면 김 총괄님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가끔 가긴 하는데요. 저 이제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 본사 쪽에 있고 블록스에는 자주 있진 않습니다. 아니 되게 훈남이시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아니 이거 막 아니에요. 저희 막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던지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여의도에서 기성용 닮은 총각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 기성용. 팟캐스트에 이런 묘미가 있네요. 예. 아니 그러면 여성분은 한혜진. 그렇죠. 내가 한혜진 정도 된다. 그러니까 미모가 가감히 대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인원 블록스 가서 김 총괄님 찾으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이야기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대. 예. 블록체인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코인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초딩도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성인들은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더 이상 쉽게 하는 게 저희 능력에서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렇죠. 총괄님께서 한번 일단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되게 제가 설명드린 거 약간 좀 곡해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 장부라고 해서 어떤 장부를 하나로 쭉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장부가 중요한 이유가 중간중간 누군가 이렇게 해킹해서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원래 이제 바꾸지 못하게 보통 중앙 집권화된 기관에서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나눠서 같이 보호하자는 그런 로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호하려면은 암호화 시스템을 거치는데 그 암호화 시스템을 거치게 하는 게 아마 채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괜히 그냥 컴퓨터를 돌릴 이유는 없잖아요. 보상으로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우리가 실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실록을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스마트 하셨던 게 전국 각지에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록을. 근데
실제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어나고 나서 두 군데 빼고 다 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되게 비슷하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저희는 보통 블록체인 설명을 드릴 때 레고에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레고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레고라는 게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누가 근데 가로채지 못하도록 계속 연결시키는 블록체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의 블록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려면은 모든 블록을 다 동시에 해킹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네, 힘들다라는 건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되게 완벽한 시스템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허점들이 있고요. 또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허점을 여기서 공개하시면 안 되겠죠. 허점은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뭐 이게 코인 종류가 1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시스템이 하는데 채굴자들의 파워가 좀 세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또 로직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이거를 만약에 자기들이 수정을 하잖아요. 그걸 해킹하려고. 그럼 자기들한테 너무나 큰 손해인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하려고 정말 담합을 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기한테 유인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0개가 넘는다고 하셨어요. 디지털 화폐가. 그러면 그 1000개를 다 거래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취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8개의 코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8개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1000개나 되는 가상화폐 너무 많다. 이게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려워요? 그 코인이 분리는 요즘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해서 그 비트코인 자체가 오픈 소스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다른 코인들 많이 만들어내요. 여러 업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점점 많아지긴 해도 합쳐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합쳐지긴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인정하는 코인은 소수로 수렴하는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개 중에 살아남는 거는 코인원에 선택한 8개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지만 저희가 그것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코인 거래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개발자분들이랑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보면은 이런 스탠스세요. 그러니까 코인어 되게 내부에 연구팀이 있거든요. 이 블록체인만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이 블록체인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내부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꼼꼼하게 보면서 상장하는 거여서 저도 처음에 빨리빨리 많이 상장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내부의 약간 철학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화이트 해커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커들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강하시겠죠. 아니 근데 내부에 연구 조직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겁니까? 다른 뭐 가상화폐들을 직접 자기가 거래를 해보는 건가요?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그 가상화폐를 내놓는 그 집단에서 이제 그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백서 같은 걸 출간해요. 그래서 우리의 블록체인의 시스템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비전은 뭐고 이런 걸 읽어보면서 그리고 또 같이 회의하면서 얘네의 사업성이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분석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종의 가상화폐 중에 가장 회자가 많이 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정도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수렴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비트코인은 너무 상징적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그 다음에 원래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걸로 나오긴 했는데 활용성을 하려면은 좀 복잡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되게 개선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괜찮다. 이게 진짜 미래 장래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뜨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또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코인들도 계속 많이 나와서 두 개가 약간 좀 뭔가 좀 네임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네네. 그리고 라이트코인. 네. 얘도 저는 가끔 본 것 같은데. 예. 이 두 종류의 화폐는 어떤가요? 어떻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건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조금씩 그 이걸 만들게 된 주체자들이 비트코인에 이거에 좀 문제인 것 같아라고 해서 자기들 수정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블록 사이즈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뭐 블록을 만드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식으로 해서 되게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파생되는 거여서요. 뭐 전혀 다른 코인이다 그렇진 않고요. 아마 그 두 가지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상화폐 하면은 보통 금을 떠올리더라고요. 디지털 금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서점을 자주 가는데 요즘에 또 뭐 비트코인 뭐 금화가 된다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금의 속성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폐로 지금 쓰이기에는 아시겠지만 너무 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결제 대금용으로는 지금은 좀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자산의 측면에서 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금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물론 산업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때울 때 그죠? 실제로 쓰는 거는 이 때울 때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은 소중한 것이라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가치 때문에 희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화폐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희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비트코인이 1,5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진짜 내부 직원들도 아무도 사실 그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 이게 얼마 갈 거다라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오히려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내부적으로는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는 거래소 입장에서 좋은 건데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추락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고객분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뭐 저도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뭐 한 번도 그런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마케팅을 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더 블록체인 자체의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방금도 이제 김 총괄님이 걱정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언론들 중에서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가상화폐가 예전에 네덜란드 튤립 요거랑 똑같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저는 막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뭐 어쨌든 사람들이 가치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이 폭등하는 게 이제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튤립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고점에서 아무도 이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폭락한 건데 비트코인도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미래에 더 활용성이 높을 거고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파생돼서 나올 거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안 팔래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 튤립과 비트코인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 이 역사는 화폐를 계속 떨어뜨려 온 역사였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치를 떨어뜨려 온 역사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분 말씀에 100% 동의하거든요. 중앙은행이 통제를 해온 화폐의 가치는 꾸준히 떨어져 왔어요. 실제로 달러만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거의 금 1온스와 가치가 비슷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개인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거래를 하고 파생을 시키고 채굴을 해오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다면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통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 갖고 있는 화폐 자체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막기 위해서 약간 원래 이거 비트코인 이런 거는 좀 아나키즘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발 딛고 있는 게 일단 국가라는 기반이니까 아마 계속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방금 아나키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제가 아나키스트인가? 뭐 연준이나 한은에서 뭐 심심하면 기준금리 내립니다, 올립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이렇게 지들끼리 저런 걸 중요한 거를 저렇게 쉽게 결정하지? 그것도 자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잖아요. 네네. 하지만 디지털 화폐 같은 건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네. 극소수의 누군가가 통제력을 발휘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민주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철학으로 시작은 한 게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그런 뭔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굴자들의 좀 파워의 집중화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이제 가격 변동이 자유롭다는 거는 그만큼 손해보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 코인원 쪽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코인 클립이라고 해서 거의 매일 코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좋을 거다, 장밋빛 희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폭락을 했고 폭등을 했다. 그러면서 계속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쪽 사이트 들어오면 이제 백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백서들도 정리를 최대한 열심히 잘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탈중앙화 그리고 좀 아나키즘적인 그런 요소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뭔가 맞춰 나가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원 거래소에서 나오셨는데, 네네. 지나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가상화폐 아까 활용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블록스 같은 데에서는 ATM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ATM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될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워낙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또 코인에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라도 뭔가 여러 가지 기술적 장벽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해결될지는 제가 확답드릴 수 없는데 아마 뭔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그만한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내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고 있는 데가 많죠. 일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도 이게 빨리 도입되면 오히려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작용이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렇게 이게 잘 될 거니까 오를 거니까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해라 이런 스탠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되게 많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계속 진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보도 나누면서 거래하는 거래소로 가고 싶은 거여서요. 뭐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킹, 서버 다운 이런 문제거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경쟁사에서 서버가 다운이 됐었고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도 해킹이 되면서 제 기억에 시총이 5천억 원이 날아갔다 이랬던 것 같거든요. 이 작은 피해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우려에 대해서 코인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저희도 이제 원래 이제 5월, 6월 이때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몰리면서 서버가 불안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말 개발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운영팀 모두 다 달라붙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지금도 뭐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아마 커뮤니티나 이런 데 실제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코인원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평이 괜찮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그쪽에 최대한 모든 리소스를 다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서비스도 그렇고 또 그 되게 체계화된 그 처음에 아예 초기 집단부터 다 개발자분들이어서 또 유명하고 또 능력 있으신 그런 해커 출신 분들이 만드신 거다 보니까 보안적으로 제일 우선시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거래소가 어떻다, 뭐 저희 거래소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는 안전하고 보안 그거하고 정보 고객들한테 드린 정보들을 최대한 잘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코인원 본사가 여의도에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가면은 어떤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본사에서는 저희 이제 기술 개발진하고 예. 그다음 운영팀이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여의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원 블록스라고 해서 그쪽에서 뭐 가상화폐 거래 지갑 같은 게 있거든요. USB처럼 생겼는데 예. 그거 이제 보관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상화폐를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보관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ATM기 그리고 뭐 가상화폐가 뭐고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증권사에 가면은 우리가 네네. 주식을 펀드를 살 수가 있잖아요. 예예. 근데 코인원과 같은 거래소는 네네. 현장에서는 사고 팔거나 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네. 저희가 이제 뭐 아예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뭐 얼마 주고 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직접 계좌 만드시고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좀 처음이다 보니까 예. 옆에서 좀 다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 건지 다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좀 막막하다 어렵다 싶으시면은 블록스 쪽으로 오셔서 좀 1대1로 상담 받으시면은 아마 훨씬 수월하게 이쪽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여의도에 있다고 하니까 네네.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증권처럼 네네. 증권사처럼 직접 가면은 사고 팔 수 있는 거를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현장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그렇죠. 네네. 아니면 예전에 증권사 객장 같은 시스템이 네네. 갖춰져 있을 것이다. 네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시세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드리긴 하는데 네. 뭐 말씀드렸던 아마 오프라인 객장도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도 뭐 객장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코인원이 다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랑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어려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다른 데랑 비교해 보셔도 될 텐데 가장 고객 친화적으로 UI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거래 해보신 분들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클립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부터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차이나 클립 이런 것도 같이 있고요. 왜냐면 가상화폐 거래에서 중국도 꽤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일단 보안성이라던가 보험 서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혔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센터 이런 것도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 같은 경우 또는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만 해도 요즘은 직접 은행이나 창구 안 가도 네네.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면 바로 네네. 계좌가 열리잖아요. 예예. 그럼 비트코인을 만약에 내가 코인원에서 사고 싶다. 예예. 그럴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저희 일단 사이트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은 일단 이제 이메일 인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인증을 하세요. 자기 계좌라는 거를 인증하시면은 가상 계좌가 발급됩니다. 이제 그 가상 계좌로 이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네네네. 이 비트코인은 익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비트코인 지갑이란 거를 자기 컴퓨터나 이런 데 심어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전송하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거래소란 건 결국 지금 저희 원화로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탈세나 이런 것도 사실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그 비트코인 지갑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근데 그것이 원화나 달러나 어쨌든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될 때 그거에 대한 신분 증명을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철저하게 신분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는 익명이 보장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출을 할 때는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 지인 중에는요 해외에 나가 있는 뭐 가족들한테 달러나 뭐 이런 걸 보낼 때 달러로 보내면 뭐 수수료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원래 크로스라는 해외 송금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송금하다 보면 너무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은행을 여러 번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치다 보니까 수수료율이 계속 높아져서 그걸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되게 낮은 수수료율로 해외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래 운영했었는데 지금 뭐 라이센스 이슈 때문에 잠깐 닫혀 있고요. 예. 아마 곧 다시 또 오픈할 예정이니까 뭐 나중에 이제 해외로 송금하시는데 수수료가 좀 부담되신다라는 분들은 크로스라는 거를 저희 코인원에서 이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네네. 싸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합니다. 크면 클수록요? 예. 소액일 경우는 오히려 이제 트랜잭션 피라는 게 있거든요. 이 블록체인 자체 내에서. 근데 그 피가 고정적이에요. 이게 얼마를 보내든. 그래서 뭐 10,000원 보낸다. 근데 물론 해외 송금할 때 10,000원 보내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뭐 딱히 이득은 아니겠지만 금액이 크면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해외 어느 나라나 상관이 없습니까? 나라가 정해져 있나요? 나라가 일단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쪽 나라도 이제 다 법 규제를 따라야 되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국가는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주로 보내시는 국가들은 대부분 있을 거예요. 네. 가상화폐가 민주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돈을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다른 나라에 보내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내고 그 나라에서도 내고 다 내야 된단 말이야. 네네. 통행료를. 네. 근데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수수료 많이 내셨었나요? 달러 송금할 때 제법 냈었죠. 예, 박 PD가 현금 부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좀 투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최근에 코인원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주 멋진 분을 모델로 쓰셨던데요. 네. 저희 이번에 이동욱 씨, 배우 이동욱 씨를 모델로 썼는데요. 되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려드리긴 하지만 또 뭔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또 이동욱 씨 모델로 써서 지금 저희 광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가입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을 처음 사는 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괜히 뭔가 그냥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입하면은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뭐 갖고 있으시면서 한번 보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2,000원이면 0.00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0이 한 몇 개 붙나요? 0이 3개인가 4개가 없었는데. 3개인가 4개인가?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저희가 원래 0.00 몇 비트로 고정하려고 했는데 변동이 있으니까 그냥 2,000원으로 환산해서 하자라고 해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일찍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늘어난다고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르죠. 또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저희 애청자들이 되게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기간은 언제고 어떻게 참가할 수가 있는지. 저희 일단 회원 가입하시고 이메일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계좌 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 인증을 하시면은 저희 코인원의 가상 계좌가 생겨요. 그쪽으로 자동으로 2,000원어치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 5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금방 하실 거고요. 그래서 한번 또 재밌거든요. 이제 0.000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또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가격 변동을 하는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가입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아니, 경불진 애청자들한테는 조금 더 주셔야죠. 2,000원 너무 작은데. 제 생각에는 죄송해요. 숨이 막히시나 봐. 큰일 났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 가입하시면은 뭐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어쨌든 가입한 시점에 2,000원어치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니, 이동욱 씨 팬들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동욱 씨가 가상화폐 어떤 거 샀는지, 비트코인을 샀는지, 이더리움을 샀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동욱 씨가 나오는 광고가 TV에도 나가는 건가요? 아니, TV는 아니고요.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먼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한데 정말 뭔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게 뭐 그런 얘기를 전혀 없거든요. 그냥 코인원이 생각하는 그 가상화폐와 이 블록체인의 미래는 뭔가 조금 다르다. 이런 식이어서 아마 보시면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분명 뭐가 다르구나라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진짜 가상화폐 나는 투자해보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이제 수없이 많은 그런 데서 되게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모르는 상태면은 뭐 약간 하락장이 왔을 때 약간 패닉에 빠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내가 구매한 거에 대한 근거가 없고 그냥 샀기 때문에 하락장 올 때 되게 패닉 상태에 빠지셔서 좀 최대한 많이 책도 읽으시고 좀 공부하시고 좀 한번 사볼까? 한번 이거 좀 어떤 건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이제 유명한 책이긴 한데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이 좀 가장 이거 돈 탭스콧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되게 꽤 오래전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쓰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비트코인 탄생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좀 되게 귀엽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준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좀 읽기 싫으신 분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이란 게 왜 나왔지? 어디서 나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또 자기가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러면은 또 비즈니스 블록체인이라고 윌리엄 부가야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 책은 좀 되게 꼼꼼하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약간 비트코인은 뭐 엄청난 돈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가끔. 그런 책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읽어보긴 했는데. 그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완전 무결하다. 뭐 해킹이 완전 불가능하다.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쓰셔가지고 좀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는 가상화폐로 몇백억 벌었다. 뭐 이런 제목에 책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책은 피해야 되겠죠. 좀 선별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언이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제 주위 분들 보니까 비트코인이 연초에 비해서 10배가 올랐잖아요. 좋다 이거야. 근데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 오케이. 하지만 나는 떨어지든 오르든 오르는 그 순간에 들어갔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나오면 그만이야. 우리 윈드서핑 파도 이렇게 타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 파도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언제 사람을 휩쓸어 갈지 모르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절묘하게 또 파도를 타시는 분들 계시듯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때 나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좀 너무 위험하신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을 막을 수는 절대 없죠. 근데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4시간 동안 계속 이게 가격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났는데 폭락, 폭등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내가 미래를 좀 더 빨리 예측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되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이쪽 시장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잠도 못 자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은 뭐 1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저도 옛날 잠깐 빠졌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5시 알람 맞춰놓고 1시간마다 확인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고 현명한 투자 유령 이제 책 얘기하셨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백서 같은 거 꼼꼼히 읽어보시고 저희 코인원 쪽에서 만드는 클립도 정말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그 비트코인이 여러 개로 비트코인 캐시 막 이렇게 막 나눠진 게 있었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도 저희 연구원분들이 이제 정리해서 올리신 파일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이해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심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죠. 야, 이게 뭐 좀 천박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만나봐라. 한 사람에 꽂혀가지고 미친 듯이 실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만나봐라. 이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요즘 뜬다 해서 모든 재산을 이렇게 비트코인 쪽에 몰빵하지 말고
비트코인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듯 다양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로 맛보기 정도로 일단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갑자기 조금 올랐다고 야 이거 내가 더 큰 돈 넣으면 더 크게 오르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좀 최대한 지양하시면서 네. 뭔가 이쪽 기술하고 그런 거에 또 관심 가지시면서 같이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언론, 뭐 신문이나 방송 이런 거 보면은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기사나 보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뉴스나 뭐 이런 언론 쪽 것도 있지만 또 제일 크게 저희 이제 코인원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서 예. 또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가끔 거래가 늦어질 때가 있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좀 그럼 너네가 의도적으로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끔 듣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거래소나 제가 있진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도 저희 코인원에서는 정말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되게 최대한 고객분들 위해서 개발자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스템 확충하고 이런 거 좀 문제 안 생기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있어서 예. 그것만큼은 좀 믿어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 느낌 나요. 그 로또 네. 볼 추첨하잖아요. 예. 그게 라이브가 아니라면서요. 막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왜 라이브가 그렇죠. 아니냐? 녹화인 이유가 있다. 네네. 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네. 저희 진짜 내부적으로는 정말 고객분들의 자산을 보호시켜드려야 되고, 네. 또 원활한 거래 일으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네, 그런 스탠스나 그런 방향성은 절대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거는 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요. 네. 예.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네네. 경불진 애청자들한테 네네.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저도 이제 이쪽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개발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희 코인원을 대표해서 어쨌든 나온 거니까 고객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로 좀 보답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더 서버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더 계속 노력하고 또 정말 좋은 코인들 발굴해서 상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거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행보를 좀 지켜봐 주시면은 더 많은 거를 느끼고 또 이 업체는 정말 이런 비전이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예. 김태성 총괄님. 네.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지나치게 솔직하죠. 네. 예. 저는요, 지금까지 김태성 총괄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복잡한 안개가 낀 것 같은 가상화폐 세계가 조금 거치지 않는가, 예, 안개가 좀 거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 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또 나오셔서 예. 예,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또 만약에 6개월 뒤에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또 저희가 또 다른 다양한 서비스들도 또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의 업을 한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음에 나왔을 때는 또 정말 그때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 얘기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때 벌써 약속을 하셨네. 근데 6개월 후에. 잘 모르겠네요. 언제 일자는 정확히 정말 그때는 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와 이런 코인원의 거래 이런 게 연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애청자분들이 6개월 이 숫자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던진 거였는데 1년으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또 한혜진 씨랑 같이 출연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예.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6개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죠? 너무 뜨겁죠. 예, 직장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주부, 학생들까지 모이기만 하면 이 가상화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재미난 신조어도 생겼어요. 전 국민의 스포츠. 스포츠요? 예, 가상화폐 가격이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이거를 다 중계하는 듯이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겠고요. 이 때문에요,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는 각종 제도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전문가들도 이걸 쫓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상화폐 세계를요, 한 방에 정리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방에. 그러니까요. 두 방이 아니에요. 한 방.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김태성 마케팅 총괄님 오늘 모셨습니다.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코인원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시켜 줬는데, 저는 사실 이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뭔가 이제 거래하시고 또 이쪽에 관심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조금 그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갈증도 해결해 드릴 겸, 그래서 좀 최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부자들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아니 근데 가상화폐 하면 진짜 아주 최첨단 IT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공이나 이런 게 보통 컴퓨터 공학과 뭐 이쪽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전공이 좀 많이 특이하긴 한데, 저희 국어교육과 출신이어서요. 진짜 많이 특이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원래 해왔던 업종은 다 IT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래서 뭐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저도 IT 쪽에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 이쪽 세계는 또 전혀 새로웠거든요. 이런 블록체인하고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 이라는 서비스는. 그래서 또 이것도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여기서 일하게까지 되긴 했죠.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아요. 국어 교육과니까 이게 한 방에 복잡한 걸 정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이렇게 디지털 화폐 네네.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네. 그래도 증권과 관련된 회사에 계셨거나 네네네.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잘 만지는 분일 네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독특하시네요. 네, 근데 내부 직원분들 중에서는 상당수는 사실 그쪽 계열이 맞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니 요즘 IT 업계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럼요. 국어 교육과가 거기에 딱 맞거든요. 예, 진짜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코인원 네네. 요즘 너무나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코인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코인원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코인원은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예.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뭔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기술을 혁신하고 금융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로서 포지셔닝을 원래 목표로 잡고 시작했고요. 예. 그 중에 하나의 거래소가 있는데 요즘에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봐주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국내 1위인가요? 지금 국내 1위라는 게 사실 이제 거래량으로 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뭐 저희가 국내 1위는 아닌데 격차가 크진 않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그 외적으로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꼭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송금 서비스라던가, 예. 그래서 뭐 결제 서비스라던가 이런 걸 되게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래소 1위를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블록체인 금융 회사가 되겠다 이런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 1위는 그냥 따라오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네, 뭐 내부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제 코인원 우리 마케팅 총괄님을 모셨으니까 그래도 저희도 코인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살짝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눈에 띄는 대목이 국내 최초의 보험 가입
거래소다. 네네.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을 챙겨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어떤 공격이나 해킹 같은 거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받으면은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 시스템을 저희가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이제 항상 그 스탠스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코인원에 들어온 지 합류한 지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모든 게 좀 뭐랄까요, 좀 고객 쪽으로 많이 생각은 정말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내부자여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그쪽의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포커싱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대표님이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제 화이트 해커 출신이셔서요. 세계적으로, 화이트 해커. 예, 이제 해킹을 이제 막는 해커 이런 거여서 되게 세계적으로 몇 개 대회에 나가셔서 상도 많이 타시고. 네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마운트 콕스라고 예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났었죠.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해킹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대표님이 그걸 보시고 자신과 같이 일할 친구들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표님이 그 펜타곤 방화벽도 뚫으셨다고. 아마 그러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잘못된 소문인가요? 네, 그거는 아주 많이 잘못된. 예. 국방부로 정정할게요. 아니 그리고 저도 좀 공부를 해봤더니 코인원이 진짜 가상화폐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게 얼마 전에 블록스라고 재미난 것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험이랑 좀 성격이 비슷한데 고객분들의 좀 걱정이나 이런 걸 좀 덜어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지금은 이제 화폐로서 막 눈앞에 보이는 건데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를 좀 체험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ATM기라던가 또 뭐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체험존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어디 가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여의도 오시면은 그 네이버 이런데 코인원 블록스라고 치시면은 주소가 코인원 나옵니다. 블록스. 네네. 지금 ATM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가상화폐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건데. 네네네. ATM은 뭔가요?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건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되게 완벽한 시스템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허점들이 있고요. 또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허점을 여기서 공개하시면 안 되겠죠. 허점은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뭐 이게 코인 종류가 1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시스템이 하는데 채굴자들의 파워가 좀 세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로직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이거를 만약에 자기들이 수정을 하잖아요. 그걸 해킹하려고. 그럼 자기들한테 너무나 큰 손해인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하려고 정말 담합을 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기한테 유인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0개가 넘는다고 하셨어요. 디지털 화폐가. 그러면 그 1000개를 다 거래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취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8개의 코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8개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1000개나 되는 가상화폐 너무 많다, 이게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려워요? 그 코인이 분리는 요즘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해서 그 비트코인 자체가 오픈 소스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다른 코인들 많이 만들어내요, 여러 업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점점 많아지긴 해도 합쳐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합쳐지긴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인정하는 코인은 소수로 수렴하는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개 중에 살아남는 거는 코인원에 선택한 8개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저희가 그것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코인 거래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개발자분들이랑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보면은 이런 스탠스세요. 그러니까 코인어 되게 내부에 연구팀이 있거든요. 이 블록체인만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이 블록체인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내부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꼼꼼하게 보면서 상장하는 거여서 저도 처음에 빨리빨리 많이 상장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내부의 약간 철학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화이트 해커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커들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강하시겠죠. 아니 근데 내부에 연구 조직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겁니까? 다른 뭐 가상화폐들을 직접 자기가 거래를 해보는 건가요?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그 가상화폐를 내놓는 그 집단에서 이제 그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백서 같은 걸 출간해요. 그래서 우리의 블록체인의 시스템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비전은 뭐고 이런 걸 읽어보면서 그리고 또 같이 회의하면서 얘네의 사업성이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분석하십니다. 그렇군요. 가상화폐가 시세가 있잖아요. 그 KRW 시세가 있는데 그걸 맞춰서 현금으로 뽑았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체험할 때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 아니요. 전혀 들지 않고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셔서 또 다양하게 거기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나 내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미심쩍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가시면은 좀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가면 김 총괄님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가끔 가긴 하는데요. 저 이제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 본사 쪽에 있고 블록스에는 자주 있진 않습니다. 아니 되게 훈남이시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아니 이거 막 아니에요. 저희 막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짓인 것 같은데. 아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여의도에서 기성용 닮은 총각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 기성용. 또 팟캐스트가 이런 묘미가 있네요. 아니 그러면 여성분은 한혜진. 그렇죠. 내가 한혜진 정도 된다. 그러니까 미모가 과감히 대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원 블럭스 가서 김 총괄님 찾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이야기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대.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리고 코인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초딩도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성인들은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더 이상 쉽게 하는 게 저희 능력에서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총괄님께서 한번 일단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되게 제가 설명드린 거 약간 좀 곡해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 장부라고 해서 어떤 장부를 하나로 쭉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장부가 중요한 이유가 중간중간 누군가 이렇게 해킹해서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원래 이제 바꾸지 못하게 보통 중앙 집권화된 기관에서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나눠서 같이 보호하자는 그런 로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호하려면은 암호화 시스템을 거치는데 그 암호화 시스템을 거치게 하는 게 아마 채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괜히 그냥 컴퓨터를 돌릴 이유는 없잖아요. 보상으로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우리가 실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실록을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스마트 하셨던 게 전국 각지에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록을. 근데 실제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어나고 나서 두 군데 빼고 다 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되게 비슷하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저희는 보통 블록체인 설명을 드릴 때 레고에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레고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레고라는 게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누가 근데 가로채지 못하도록 계속 연결시키는 블록체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의 블록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려면은 모든 블록을 다 동시에 해킹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종의 가상화폐 중에 가장 회자가 많이 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정도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수렴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비트코인은 너무 상징적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그 다음에 원래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걸로 나오긴 했는데 활용성을 하려면은 좀 복잡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되게 개선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괜찮다. 이게 진짜 미래 장래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뜨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또 이더리움을 활용한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코인들도 계속 많이 나와서 두 개가 약간 좀 뭔가 좀 네임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네네. 그리고 라이트코인. 네. 얘도 저는 가끔 본 것 같은데. 예. 이 두 종류의 화폐는 어떤가요? 어떻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건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조금씩 그 이걸 만들게 된 주체자들이 비트코인에 이거에 좀 문제인 것 같아라고 해서 자기들 수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블록 사이즈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뭐 블록을 만드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파생되는 거여서요. 뭐 전혀 다른 코인이다 그렇진 않고요. 아마 그 두 가지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상화폐 하면은 보통 금을 떠올리더라고요. 디지털 금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서점을 자주 가는데 요즘에 또 뭐 비트코인 뭐 금화가 된다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금의 속성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폐로 지금 쓰이기에는 아시겠지만 너무 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결제 대금용으로는 지금은 좀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자산의 측면에서 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금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물론 산업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때울 때 그죠? 실제로 쓰는 거는 이 때울 때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은 소중한 것이라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가치 때문에 희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화폐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희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 비트코인이 1,5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진짜 내부 직원들도 아무도 사실 그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 이게 얼마 갈 거다라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오히려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내부적으로는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는 거래소 입장에서 좋은 건데 사람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추락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고객분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뭐 저도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뭐 한 번도 그런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마케팅을